한국인 최초로 네덜란드에서 마이스터 자격증을 취득한 플로리스트 유석진 대표를 만났습니다. 각 교단 신임 총회장과 총무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예장학동 총회세계선교회 김창곤 신임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시각장애 어린이를 돕기 위한 힐링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꽃으로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직업 플로리스트. 주말이면 결혼식과 각종 행사 등으로 가장 바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주일 성수를 위해 일요일에 문을 닫는 꽃집 주인이 있습니다. 한국인으론 최초로 네덜란드에서 마이스터 자격증을 취득한 유석진 대표가 그 주인공인데요. 박은정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꽃입니다란 뜻의 You are a blessing flower는 꽃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플로리스트였던 누나를 돕다 꽃에 빠지게 된 유석진 대표는 꽃으로 더 많은 것을 표현하고픈 마음에 네덜란드 유학길에 올랐고 화해 장인으로부터 직접 꽃꽂이를 배웠습니다. 네덜란드 한인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는 신앙을 통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작품을 하기 전에 기도로서 드리고 나면 어떤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자연을 제게 주시는 것 같아요. 자연은 어떤 작품이 아니라 자연을 제게 주면 제가 이제 그걸 표현하게끔. 한국에 돌아와선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서 플라워 디자인을 총괄지휘해 이름을 알리며 큰 회사와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주일 성수가 조건이었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주일에 쉰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 대표는 직접 가게를 차렸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게는 주일엔 문을 닫으며 아무런 주문도 받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조차도 못 지키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 걸 주셨을 때 내가 그거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킬 수가 없다고 생각이 결국은 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것부터 그렇게 지켜나가면. 유 대표는 꽃을 사러 시장에 갈 때도 항상 기도를 드립니다. 오직 자신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매달 수입의 일부는 불우이웃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유 대표는 꽃집 이름처럼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각 교단 시민총회장과 총무 취임을 축하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행사엔 38개 한교연 회원교단과 10개 회원단체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감사 예배 설교를 전한 양병희 목사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썩어가는 현실에서 우리는 시대와 역사가 요구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며 특히 목회자는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조일래 대표 회장은 새롭게 취임한 각 교단 임원들이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세기총 고시영 대표 회장 등 교계 단체장들도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신임 교단장들이 남북 통일을 준비하며 민족 복음화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석한 신임 교단장과 총무들은 한국교회 위기 속에 더욱 연합해 복음 전파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혜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홍의원입니다. 북한이 대외용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을 통해 난파공작원 지령용으로 보이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평양방송은 지금부터 21호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격 교육대학 복습과제를 알려드리겠다며 915페이지 19번, 772페이지 70번과 같은 식으로 4-5자리 숫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과거 평양방송을 통해 난파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렸던 북한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방송을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송이 공작원들의 해독 훈련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공작원들에게 지령을 내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8일 새벽 일본 구마모토현 아소산에서 폭발적 분화가 일어나 일본 당국과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화는 아소산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3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화산재로 인해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국은 아소산 내 제1분화구의 화산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화산 분화 경계 레벨을 3단계 입산 규제로 강화하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 중이던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중국 어선은 사고를 저지른 직후 본국으로 달아나 붙잡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있다며 주한 중국 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어선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15 후 광주광역시 동구 남쪽 지역에서 진도 2.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2.2 지진은 비교적 낮은 강도여서 현재까지 피해가 발생했거나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일 전남 구례에서 진도 2.2의 지진이 발생하고 이후 보성에서 3.3, 강진에서 2.5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해안가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에서도 지진이 끊이지 않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오는 19일 민방위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10대 그룹 상장 주식 시가총액이 3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0대 그룹 소속 계열사의 시가총액은 738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39.5%를 차지한 건데요.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주요 그룹 핵심 상장사들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국내 최대 선교단체인 예장합동 총회세계 선교회 신임이사장에 김창곤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 목사는 GMS 중직을 두루 거치면서 10년 넘게 선교 사역을 펼쳐왔는데요. 앞으로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뛰는 GMS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 GMS는 국내 최대 선교단체로 전 세계 98개국에 2,478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신임 이사장에 취임한 안양석수교회 김찬곤 목사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선교사들을 돕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선교는 결국은 교회가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다. 거기에 따르는 명령에 따라가는 발걸음이라고 보는데 선교사님들과 이치의 파송 이사들과 그 다음에 이 본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목사는 앞으로 전문의 선교사 양성과 선교사 멤버 케어, 은퇴 선교사 복지 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GMS는 교단사나 전교회가 참여하는 1만 후원 운동을 전개합니다. 모금된 헌금은 파송교회 없이 홀로 사역 중인 선교사들과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 목사는 선교는 어느 한 사람이나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팀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의 만남 그리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또 현장의 소리를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다시 재파송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이루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다는 김찬곤 목사를 통해 침체된 선교 현장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시각장애 어린이 치료비 모금을 위한 숲을 그리다 힐링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음악회엔 배우 권호중 씨와 기타리스트 필로스 등 아티스트들과 500여 명의 관람객들이 참여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 관계자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오늘 음악회를 통해 자연 속에서 힐링을 체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시각장애를 앓는 어린이들이 진정한 마음의 치유를 얻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엔 음악회뿐만 아니라 미아 예방 이름표 만들기, 시각장애 체험하기 등 가족 단위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관이 마련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회에 참여한 김선호 씨는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음악을 들으니 행복한 마음이 든다며 시각장애 어린이들이 힘겨운 삶 속에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음악회에서 모금된 기금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으로 전달돼 시각장애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박은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12일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삶을 살펴보는 전시회를 비롯해 오지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 언더우드 느티나무 기념식 수행사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영락교회와 소망교회, 종교교회 등이 숭실대와 함께 개설한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가 11일 숭실대에서 통일 목회자 준비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는 숭실대 하충엽 교수와 연세대 전우택 교수, 통일한국세운재단 김승현 교수 등이 강사진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굿뉴스 사관학교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지난 8일 감사기도 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성회에는 전 농림부 장관 김영진 장로 등 정계 및 교계 관계자들과 5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노경남 교장은 믿음과 신앙으로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학교를 설립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다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주만 바라볼지라 등의 찬양으로 유명한 찬양사역팀 다윗과 요나단이 23일 신천감리교회에서 30주년 기념 추억의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시흥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월드비전 시흥지회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콘서트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월드비전을 통해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